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토리 썰전, 밀전입니다. 수많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들, 세계 최강 미군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미 육군 네네. 최정예 특수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아 근데 그 육군도 뭐 유명하겠지만 뭐 다른 병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군 특수부대만 해도 내용이 꽉 찹니다. 아 그래요?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른 특수부대들도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수부대 또 육군만 현재는 궁금합니다. 육군만 궁금하죠, 그죠? 네. 제가 육군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입니다. 저도 육군입니다. 네. 다 육군이요. 오늘 육군 하는 거죠. 네, 할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밀당백 주제, 바로 미군 특수부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사실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를 뽑는다고 하면 미국을 일단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특수부대로 영화가 수백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많아. 뭐 네이실 무슨 팀 어디 팀 해갖고 뭐 해갖고 만들어진 팀 너무 많아. 근데 다 재밌어.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재미는 걔네들이 쓰는 무기는 왠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쟤네 총은 저렇게 나가는 거고 저런 폭탄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화 한 통에 그 위치에 정확하게 미사일이 뿅뿅뿅뿅 꽂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그 남자를 또 흘리는 그러니까. 마성이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분들의 그 여기 털마저도 너무 멋있어. 걔네 미군은 왜 수영을 못 가? 왜 수영을 안 자릅니까? 그만큼 뭐 명성이 대단한 건 다들 너무나 알고 계실 것 같고 미군 특수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네. 세계 최초의 특수부대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부터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국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아, 시작했는데요. 영국이 먼저입니까? 아, 영국이 먼저예요? 막 독일이고 막 미국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국이. 영국이 먼저였고요. 원래 이제 고대부터 특수부대는 다 있었어요. 네. 등치 좋은 사람 나와야지. 가서 후방을 쳐. 나와야지. 그게 특수부대예요. 그렇죠. 예, 따지면 그거죠. 예, 특수부대인데 이제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군이 전차를 막 앞에 내세우고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전 유럽이 이제 과 휩싸이게 되는데 내가 낫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전차 앞에 가게 되면 내가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전차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류고 뭐 군수공장 이런 것들을 좀 타격해야 되겠다 하면서 앞에가 아니라 저 적지 후방으로 보내는 애들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만든 게 코만도 부대인 거예요, 사실. 코만도 알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독일군의 기관 및 기가 부대였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쟤네 뭐야? 새로운 형태의 애들이 있네 하면서 딱 보고 있던 목도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필요해. 라고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수작전 부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같은 미군 특수부대여도 부대마다 좀 등급 자체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까?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게 뭐냐면 등급이라고 해서 야, 너는 3등급이고 너는 2등급이다 1등급인데 이게 차별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업을 태스크라 하는데 그 태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티어, 뭐 2티어, 1티어 하는 3티어 같은 경우에는 80의 뭐 공정사단, 100일 이제 공중강습사단 얘네들은 특수부대하고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규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작전. 실질적으로 특수작전 부대라고 하게 되면 2티어부터 시작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75 레인저 연대. 75 레인저 연대. 75 레인저 연대가 있고 또 네이비실 아시잖아요. 알죠. 1에서 5팀까지 그다음 틸팀, 세븐 팀 이것도 이제 2티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육군의 특전사 그린벨에 근데 얘네 안에도 1티어가 있어요. 그럼 뭔가 좀 더 뛰어난 뭔가가 그렇죠. 있나? 있어요.
장거리 정찰 중대라는 게 있어요. 장거리 정찰. 예, 이게 뭐냐면 벌써 힘드네요. 예, 장거리 정찰 중대 뭐냐면 벌써 힘들어. 선견대라고 들어보세요. 선견대? 선견, 미리 본다. 그러니까 본대가 가기 전에 걔네는 중대가 정찰국 수색하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본대보다 또 뛰어내야 되겠죠. 안 걸려야 되죠. 그걸 우리나라도 선견대는 말을 쓰는데 선견대급으로 해서 75 레인저 연대는 이상하게도 2티어와 1티어 같이 있는데. 네, 그 장거리 정찰 중대가 이제 1티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특수부대 아니에요? 또 다른 그렇죠, 특수부대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1티어가 있잖아요. 1티어. 근데 이제 미국이 또 특수한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특수전사령부라고 있는데 육군, 해군, 공군들에 있는 특수부대를 모아서 통제를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걔네들에 의해서 이제 뭐랄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아니면 우리나라 합참에 의해서 긴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는다. 이름도 없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이름도 없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네. 예,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델타포스. 그다음에 네이비실 중에서 내부그루라고 부르죠. 이 팀. 예.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24 특수 전술 비행단. 그런 팀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고요. 이제 알아서도 안 되고. 그래요? 들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군 특수부대의 어쨌든 특징들이 또 제각각일 것 같거든요. 미국에 있는 특수부대 6회 공군을 다 합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걔네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뭐냐면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을 편성할 때 특수작전 요원과 지원하는 요원의 비율을 6대4로 만들어요. 지금 한국군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대2 정도가 될 거예요. 8대2. 8대2 정도가 될 것 같고. 우리는 뭐 다 합니다. 예. 우리는 팔방미인 아닙니까? 한국군은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 뭐 눈 푸다가도 가면 내일 사격장 가면 일발 필중입니다. 이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저희는. 자, 오늘 미 육군의 특수부대 이야기. 이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부대들이 나올지 일단 대충 뭐 짐작은 갈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특수부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의 자존심, 일명 그린베레. 특별한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연계가 된 건데요. 아, 케네디 대통령이? 52년도에 창설이 됐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54년부터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데 코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강색의 이제 베레모를 쓰고 다니고 또 거기서 파생된 SA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색 같은 걸 쓰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미국에 딱 봤을 때는 그게 육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왜 그러냐면 좀 볼품이 좀 없어 보인다. 멋있네, 난. 그다음에 너무 유럽틱하다 뭐 이런저런 뭐 후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훈련 부대를 1961년 10월 12일 날 시찰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있는 그 브리핑하는 그린벨의 지휘관인 야보 준장이 뭐 얘기를 하면 브리핑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 부대원들이 54년부터 이걸 다 써왔지만 네. 현재까지 육군점 때문에 잘 못 쓰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복귀를 한 다음에 국방장관에 전화를 해요. 이거 해줘. 네. 62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된 어떤 베레모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이제 공식 복장으로 이제 허가가 난 건데. 난 거죠. 예. 또 역사 속에 중요한 순간마다 수많은 활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떤 작전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저게 언제인 것 같아요? 베트남전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덥고 그러네요. 습히고 그렇죠. 밀림이고 예, 이러네요. 예. 딱 드는 게 맞아요. 베트남전이에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이제 생각해 보면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고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못 오니까 그 라오스 측으로 해서 이렇게 루트를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무기라든가 인원 장비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때 들어간 게 이 그린베레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린베레가 그 베트남전에 일단 들어갔죠. 예. 들어갔군요. 네, 들어갔죠. 이제 이거는
사막이 있네요. 그린벨의 5 특수전단 소속의 ODA 525의 사진입니다. ODA가 뭐예요? ODA가 뭐의 약자냐면 Operational Detachment Alpha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최소 작전 단위를 ODA라고 불러요. 예. 최소 작전 단위. 예, 왜 이 개념이 생겼냐면 네. 적진에 들어가는데 대규모로 가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어떤 전투 기술력과 살상력을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ODA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예. 그래서 1991년도에 이제 걸프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마이 폭풍 작전이라고 작전명이 나와 있는데 이 ODA 팀이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요. 이동식 그 차량 위에다 이렇게 발사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하기 전에 뭐가 발생하냐면 신호가 많이 발생해요. 신호가 막 전자파 이런 거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200km, 300km 떨어져 있는 거에 신호 감지해봤자 안 잡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면 지근거리에서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기지국이네, 그렇죠. 기지국. 걸프 전쟁 기간 중에 후세인이 운영하는 텔의 86%를 그린베레가 유도하는 거에 의해서 파괴가 됐어요. 그린베레가 거기서도 굉장히 엄청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사마의 폭풍 작전을 봤을 때 뭐 첨단 무기 체계가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뭐냐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무기 체계가 개발되고 군이 이제 첨단화 되더라도 그 정면과 그 앞에는 속속들이 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이 ODA 525였고 이 특수작전 부대였다는 거죠. 너무 멋있다. 와, 그러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이제 뛰어난 게 뭐냐면 그 전쟁이 한참 왔다 갔을 때 완전 아비규환이었거든요. 네. 퇴출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헬기로. 항공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죠. 뺄 수 없는 거네요, 뺄 수 없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로 100km를 행군해서 가는 거예요. 100km를요? 네네. 그것도 이제 행군이 아니죠. 적들의 눈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킬로 하죠? 천리행군 하잖아요. 천리행군이죠. 400km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평양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400km예요. 특수작전 부대의 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장거리 행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건 뭡니까? 뒤에 헬기가 헬기가 있어요. 신호크 헬기가 있죠. 저 뒤에 보십시오. 저 뒤에 보시면 고산지대가 나오잖아요. 네. 예. 네, 어딜까요? 고산지대면 아프간.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이죠, 전쟁에 나온 예. 거예요. 우리 영화 12 솔저스라는 영화 배경이 되었던 ODA 595부대 12명이 들어가는데 CIA 4명하고 들어갑니다. 왜 CIA가 들어갔느냐?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CIA는 이제 평소부터 다른 나라에 파견돼 있어서 문화적인 정보를 파악해오고 그럼요. 그다음에 군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마자르의 샤리프 전선을 이동하고 그 도슨 장군하고 이 팀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탈레반과 알카에다 약 3만 명과 전투를 해서 이제 혁혁한 정가를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들어가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네 갖고 있는 최신식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주면서 같이 이제 라포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형성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 믿음이 형성되니까 뭐가 나오냐. 이 사람들 그 지형에 대해서 빠삭하잖아요.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가 있을 수 있어라는 예측을 하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방을 딱 해주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위에서 이제 폭탄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유도를 하고 레이저 표적 지식을 찍으면은 거기 위에서 전폭기들이 와갖고 대량으로 이제 폭탄을 투하해서 그게 전멸시키는 듯이 그런 작전을 펼쳐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게 그냥 전술로만 가서 직접 자기 12명이 싸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뇌 싸움에도 능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전에서 중요한 게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 문화 이해라는 건 네. 진짜 중요해.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보급품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네. 자, 이 부대는요, 미국군 특수부대 중에서 최정예 중에 최정입니다. 특수부대 1티어예요, 1티어. 미 합동 특전사령부 산하의 델타 포스입니다. 델타 포스 알죠, 알죠. 얘네들의 시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9년도에 보게 되면 그 이란 혁명군이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를 해요. 무려 52명을 444일 동안 1년 넘게. 예. 그럼 미국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나타났죠.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CIA가 군한테 정보를 좀 안 주고
그다음에 각국의 이제 육해 공군의 특수부대 사이에서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경쟁을 하잖아요. 이번 해결을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네끼리 출동을 하다가 헬기하고 수송기하고 충돌해요. 네, 헬기 세대가 추락하면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독수리 발톱 작전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델타포스는 또 투입을 하지만 기체가 고장나요. 왜 고장났을까요? 기체가 고장나 안 써봐서. 헬기 사막이잖아. 예. 폭풍이 이게 불고 하니까 이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몰랐네. 이 작전이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없애버리잖아요. 없앴죠. 나 이거 체계적으로 키워야겠다. 예산 투자해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실패를 했지만 예산이 300% 증액됐어요. 저 뒤에 헬기. 오, 헬기. 예, 저 헬기가 영화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저거 딱 헬기에 미군들이 저렇게 있으면은 생각나는 게 블랙호크 다운. 맞아요. 블랙호크 다운. 블랙호크 다운. 예, 1993년도 모가디슈 전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말리아 내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군벌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라는 세력을 전표적하기 위해서 델타포스하고 75 레인저 연대를 집어넣어요. 델타포스는 이제 전표적하기 때문에 포위망이 형성되나 마나 이제 정보위에서 그 해당 옥상에 바로 들어가요. 옥상에 내려가는 성공을 하죠. 5분 만에 건물을 장악하고 2명 생포하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인저 연대가 들어가면서 그 헬기가 RPG-7에 의해서 추락을 해요. 맞아. 블랙호크가 다운이 되잖아요. 델타포스 저격주 랜디 슈가트와 이제 게리 고든이 나와요. 영화에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나왔는데 미리거라고 M14 소총으로 수십 명이 저걸 사살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전사를 하잖아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파일럿 마이클 듀란트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생포가 되지만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되게 유명한 어떤 기라도 있는데 결국에는 소총으로 300m의 거리에 있는 이제 RPG-7 사수 3명을 연속해서 사살해봐요. 딱딱딱 하는 어떤 기록도 나타나고 있고 델타포스가 전표적으로 가서 핀셋 작전할 때 그 주변에 이제 75 레인저 연대가 이제 그 포위망 형성해주고 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거고 또 얘네들을 다 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저격수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가지고 시가지 전에서 저격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모티브가 나왔던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저격수에 관련된 어떤 교류도 여기에서 적지 않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역할이 크잖아요, 저거. 그렇죠. 큰 역할이에요. 뒤에 든든하게 있잖아. 네네. 누굴까요? 아, 이거는 진짜 후세인. 네, 후세인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됐을 때 합성 아니야 막 싶을 그렇죠. 정도로 조작 아니야 싶을 네네네.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맞아요. 사건이었어요. 네네네네. 2003년도였잖아요. 생포한 것들. 저 인원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붉은 새벽 작전을 해요. 네, 붉은 새벽. 그때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요. 태스크포스 121이라는 하나의 어떤 임시적인 조직체가 만들어지는데 네네네. 거기 안에 이제 델타포스가 들어가 있고 CIA 이런 데 들어오고 있고 네이비실도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진들. 예, 일진들 다 들어온 거예요. 예. 맞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12월 13일 날 후세인이 어딨냐 수습을 해보니까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이제 시크리트 인간 농가에 있는데 그때도 실패할 뻔했어요. 할 뻔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습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보니까 농가의 마당을 보니까 파이프가 하나 나와요. 숨구멍이. 오. 얘는 알잖아요. 지하하고 다 들어가니까 아 숨구멍이 있으니까 지하에 뭐가 있구나 해서 들어가 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후세인이. 예.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굴욕적이죠.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정말 이분들은 못할 게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죠? 대단합니다. 델타포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아. 자, 이제 마지막 특수 부대를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해줘요. 그린베레가 이 게릴라전 그리고 델타포스가 대테러 작전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신속하고 정밀한 공수 강습에 특화된 특수부대 제75 레인저 연대입니다.
핀셋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특수부대가 있으면 이거를 유사시에 아예 가서 있던가 아니면 출동 준비를 하던가 해서 백업할 수 있는 대규모 부대가 필요하다. 맞지. 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75 레인저 연대가 이제 연대급이잖아요. 나오게 된 거고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티어는 투지만은 특수작전과 정규작전을 다 할 수 있는 부대예요. 어이구야. 전체적 부대예요. 그럼 예. 지금 델타 포스와 그린맨을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부대네. 유일하게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가장 잘하는 특수부대가 얘네. 아, 여기 또 홍보를 하는군요. 예, 그렇게. 잘해요. 예, 잘해요. 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섬뜩할 만한 걸 다 올려요. 왜 그래요? 왜냐면 공포를 주는 거죠. 예, 평시 인지전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들 알아요. 적들은. 1티어급이 들어오는, 백업으로 들어오는 애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하겠어. 얘네가 그리고 기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뭐 기만을 어떻게 한답니다. 저요? 예. 제 활동이요? 그렇죠. 기만 활동이요? 네, 기만 활동한다. 활동하는데 디셉션 오퍼레이션 하는데 얘네가 일부러 가요. 훈련하러. 그러면 얘네들은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 델타 포스는 뭐 들어왔구나. 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기만 자체가 이런 활동을 소문이 네네네. 진 거야, 막. 벌써 너무 무섭게 만드는 네네. 거지. 그래서 나도 너가 무서워요. 왜 제가 무섭습니까? 기만할까봐요. 이런 제75 레인저 연대의 모토가 레인저가 길을 연다입니다. 와, 그들의 모토처럼 제75 레인저 연대는 늘 전방에 최전방에서 활약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활약상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레인저스 리드 더 웨이에서 걔네가 구호를 R, L, T, W라고 해요. 이 약자를 R, 써요. L, T, W. 예, Rangers Lead the Way 딱 이렇게 해요. 구호가 딱. 그래서 그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먼저 투입된 작전들이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레인저들이 전신이 노르망디 상륙전에 그 절벽 올라가잖아요. 가장 먼저. 그래서 그 이후에도 1983년도에 이제 그라나다 이제 침공이 있었어요. 예. 카리브의 작은 섬이잖아요. 네. 1983년 10월 25일에 이제 침공상 쿠데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현지에 있던 미국 의대에서 600명이 억류가 되거든요. 생명 위협 받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7,000명을 투입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뿌린 애들이 75 레인저 연대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불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몇 미터에서 낙하를 하냐면 150m에서 점프를 해요. 수송기에서. 그러면 엄청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항공기가 낮게 가면 이제 고공 낙하를 하게 되면 이제 침투 목적에서 오래 가서 침투를 하지만 낮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적의 이제 대공 이제 화망이라든가 침투를 성공해서 낮게 가고 강하의 어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바로 액션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강하자마자 쿠바군 600명하고 교전이 붙어요. 아, 내리자마자요? 예, 예.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레인저 연대 요원들이 러시아제 장갑차 세대를 탈취해가지고 오히려 타고 공항을 가서 장악을 해요. 예, 오히려 예. 깡패네, 진짜. 완전 전격전을 수행하는 거죠. 다음 날까지 이제 정부 청사까지 다 점령하면서 작전이 끝나요. 끝나는데 간단하게 예, 얘기하시니까 쉬워 보이죠. 예, 그래서 총 말이 안 600명의 돼요. 이제 미국 국적인 사람 다 구출을 하고 나서 거의 이 레인저 연대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역사기를 보게 되면 네. 이 작전은 레인저 연대 혼자 다 했어. 얘가 이제 맞고 풀고 다 한 거야. 한 거예요. 레인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다. 가능하죠. 그래서 길을 연다라고 한 거예요. 싸움도 아시겠지만 선빵이 세야 되잖아요. 선빵이 세잖아. 어? 와, 몇 대단하다. 명 들어가고 나 희집어놓고 나왔잖아. 저게 75 레인저인데 3대대의 어떤 훈련 영상이거든요. 실사격 기동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걸 보시면은 대전차분이 쏘잖아요. 근데 한 명이 가슴 안아주지 않습니까? 네. 저게 고도의 전투 기술인데 안 해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아, 저게 반동을 잡아줘. 반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부대는 빨라. 네. 이미 엄청 빨라. 네. 저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노루 같아, 노루. 네. 우와, 저거 막 그냥 뛰어가서 엎드리는 거 봐.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두 개 팀이 계속해서 교대로 약진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실탄을 쏘가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알아. 저렇게 하면 무릎 다 나가. 예. 아씨. 아니 근데 약간 이거 빠르기 맞아요?
네, 맞아요.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빨라? 빨라요. 저렇게 딱 봐도 달려요. 엄청 빨라. 저 장애물질에서 우와. 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장애물질은 있기 때문에 저기 적들이 화력이라든가 집중해 놓을 거 아니에요. 저걸 차장하기 위해서 연막탄을 투척해 놓고 이제 자기를 차폐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이 저렇게 거침이 없어. 네, 거침이 없죠. 네. 예. 이미 너무나 잘 아는 훈련 장소처럼 말도 안 네. 돼. 엄청 빠르게 다니시죠. 여기서부터 핵심인데 저기 참호가 있잖아요. 네. 참호에 진입을 합니다. 계속 사격을 하면서 이제 적들이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이게 특수부대 같아요. 정규군 같아요. 정규군처럼 보이잖아요. 맞아, 정규군처럼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많이 사용되는 전술 중에 네,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얘네가 휴시해요, 거의. 보시면은 들어갈 때 보세요. 지금 뭐 하나 지금 올립니다. 올리죠. 빨간색 올리죠. 네. 저게 뭐죠? 저 안테나입니다. 피아 10별 하는데 왜냐면 이쪽 바깥에서 사격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나 여기 있어. 쏘지 말라고 하는 피아 10별용이에요. 아, 피아 식별용? 예. 그러면서 딱 보시게 되면 한 명이 앞에서 이제 잡아주고 뒤에서는 어깨 너머로 해서 보조 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보조 사격하죠.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지형이? 여기요? 네. 이 모양새가 군생활 하셨잖아요. 저 시나리오가 한국의 지형을 상정해 놓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오. 네. 저게 이제 그래서 3대대의 어떤 훈련 모습인데 훈련 모습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방대대 이제 교육 나갈 때 저걸 꼭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75 레인저 연대의 3대대로 저걸 하는데 니네도 해야지. 맞네. 더 잘해야지. 라고. 맞네. 하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산악지형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쟤네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맞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쟤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훈련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위쪽에서 북쪽에서 덜덜 떨죠. 떨지. 쟤네가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 대단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미 육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야, 진짜 훈련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들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디선가 은밀하게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위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겠죠. 네. 와, 아, 저는 이제까지 뭐 듣기만 했던 거니까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치. 또 직접 또 듣기도 하니까는. 그쵸, 예. 야, 세다. 정말 세다. 셉니다.